네, 이제 84회 전산 세무회계 2급 실무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험 번호하고 이름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감독관 확인 번호가 1875 문경전자입니다. 네, 그러면 문경전자 84회 제조 도소매 및 무역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요. 자, 제조기업으로 항상 나오죠. 8기입니다. 자, 2019년도 입장에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일반음표 추가 입력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일반음표가 맨 먼저 시험 문제로 나오죠. 그래서 일반음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7월 21일 날 투자 목적으로 경주로부터 부동산 3천만 원의 외상으로 매입했네요. 이런 거는 쉽죠? 투자 부동산, 투자 목적이니까 여기 키워드죠. 투자 부동산을 매입을 했으니까 차변에 투자 부동산 들어오고 외상이니까 대변은 뭐다? 미지급금이 되겠죠. 장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미지급금은 재고자산 이외의 품목들을 거래할 때는 외상일 때 미지급금을 쓰는 거죠. 당연히 경주로 거래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하죠. 자, 이런 건 쉬운 거니까 빠르게 입력할게요. 7월 21일 날 자변에 투자 부동산 해가지고 얼마? 지분법이 아니죠. 투자 부동산 해가지고 네, 3천만 원이 들어왔다. 나중에 돈 줄게. 대변에 미지급금 부채가 증가하고 거래처는 경주로 반드시 달아주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8월 25일 날에 ABC사에 외상물 출금 2만 달러를 회수하여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차변에 뭐가 들어오죠? 보통예금이 들어오죠. 근데 이 보통예금은 2만 달러가 들어오는데 입금을 했다는 얘기는 오늘 8월 25일 날 받았으니까 입금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2만 달러와 1,300을 곱하니까 2,600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뭐가 사라진다? 외상물 출금이 사라지죠. 외상물 출금은 그 당시에 인식할 때 1,200이었으니까 2만 달러에 1,200 곱해가지고 2,400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는 2,400을 받아야 되는데 2,600 받았으니까 200을 다 받았죠. 그래서 대변에 수익이 발생했고 그 수익의 이름을 외환차익으로 공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에 자, 일단 모르겠으면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는 것부터 공개하세요. 들어오면 차변이죠. 들차나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얼마? 2,600 들어오고요. 자, 대변에 뭐가 사라진다? 외상매출금 자산이 감소합니다. 자, 얘는 채권이니까 ABC사 거래처 입력하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근데 얘는 대변에 뭐다? 2,400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2,400 받아야 되는데 2,600 들어왔으니까 돈 벌었습니다. 대변에 수익 발생, 외환 차익 마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입니다. 다른 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되는 공채. 현금 30만 원에 구입했고 공정가치는 22만 원이며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용 수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공채 알고 있죠?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걸 사게 되면요, 내 거라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할 때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강제로 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채권의 강제 매입이라고 배웠죠. 자, 화면을 보시죠. 채권의 강제 매입인데요. 자,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 등기를 위하여 강제로 매입하는 채권은 공정가치로 이렇게 처리하고요. 고가로 취득한 경우 공정가치의 초과 금액은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공채를 현금 30만 원 구입했으니까 현금 나가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대변은 뭐다? 현금이 30만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공채의 공정 가치가 22만 원이니까 22만 원만큼이 들어오는 거죠. 뭐가 들어오죠?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오는 거죠. 이 단기 매매 증권을 먼저 분개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22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샀으니까 고가로 구입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 고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그 공정가치 취득금액은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고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차량문방구에다가 나머지 8만 원을 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9월 27일 날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대변에 현금이 나갔죠. 얼마? 30만 원. 액면가로 샀다는 얘기죠. 근데 차변에 뭐가 들어오죠?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오죠. 일단 채권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공정가치 22만 원으로 분개를 해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8만 원만큼은 어떻게 한다? 자동차의 원가에다가 포함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의 차량 문방구 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가벼운 문제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제 4번의 사채입니다. 자, 사채라는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주식을 발행하면은 대변의 자본금이죠. 사채를 발행하면은 대변의 사채예요. 사채는 빌린 돈이니까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에 액면가 1,000만 원만큼 만기 3년이고요. 사채를 1,020만 원에 할증 발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했네요. 그럼 내가 돈 빌려주세요 하면서 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대변의 사채라고 하는 부채가 1,000만 원만큼 액면가로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들어온다는데 얼마가 들어왔어요? 자변에 보통예금으로 1,020만 원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내가 주는 이자가 누구였죠? 액면 이자였죠. 내가 주는 이자율이 그만큼 시장의 이자율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장보다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할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1,020만 원만큼을 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요 20만 원만큼을 사채 할증 발행했으니까 할증 발행 차감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만약에 할인 발행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돈이 1,000만 원보다 작게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9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감 해가지고 나머지 10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할증 발행이니까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월 22일이죠.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사채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얼마? 1,000만 원.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돈이 들어오는 거죠. 빌린 거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옵니다. 얼마? 1,02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뭐라? 잠시만요. 1,020만 원 들어옵니다. 이유는 내가 시장보다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대변에 이제 20만 원 남죠. 요거는 대변은 뭐다? 사채를 할증해서 발행했으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감. 사채만 치고 엔터 치면 안 나오니까 사채 할까지 치세요. 할증 발행 차감이 나오죠. 대변의 할증 발행 차감이 20만 원만큼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할증 발행 차감은 사채의 액면가하고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장부상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면은 1,020만 원입니다라고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은 사채의 액면가액에다가 어떻게 한다? 가산하는 계정이에요. 거꾸로 할인 발행하게 되면은요, 그때는 차변에 오는 거니까 차감하는 계정이죠. 할인 발행 차감은 차감하는 계정이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이제 보유 중인 단기매매증권이 950만짜리인데 SJ물산에게 900에 매각을 했죠. 그러면 취득원가 950짜리를 900에 팔았으니까 50은 손실이네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손실이 나오는 문제이다. 그렇죠? 대금은 다음 달에 받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주식 팔았으니까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나가고 차변에 외상이죠. 하지만 장사는 아니니까 재고 자산은 아니니까 이때는 미수금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50만 원만큼은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되겠네요. 그대로 분개할게요. 자, 11월 21일 날 대변에 단기매매증권이 나갑니다. 얼마 나갑니까? 950만 원 나가죠. 근데 차변에 돈은 얼마가 들어와요? 900만 들어오죠. 자, 우울하지만 그래도 일단 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으로 분개를 하셔야 되겠죠. 돈도 다음 달에 받아야 되고 손실나서 우울하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900만 원이 이제 들어오고요. 50만 원만큼 손실이니까 차변에 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분개하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전표 입력은 마감을 하고, 자, ESC 빠져나오시고요. 다음 문제 매매추천표 파트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갈게요. 5월 30일 날에 당사는 우리 임대에게 전자제품을 220만원 부가세 포함이죠. 포함이 키워드고요. 공급했고 우리 임대는 결제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럼 판매를 하고 카드니까 17번 카드 과세이죠. 자, 매매추천표 띄워볼게요. 5월 30일이고요. 유형 선택하겠습니다. 매출액 카드 과세니까 17번이죠. 자, 품목은 누구예요? 제품을 팔았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220만원이죠?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220만원 찍어주면은요, 이렇게 잘라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우리 임대, 그리고 엔터 치면은 신용카드사 커서 오죠. 이것도 이제 하나카드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붕괴는 우리가 이제 카드를 꺼었으니까 뭐 카드로 가셔도 괜찮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외상으로 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카드는 외상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수금, 제품 매출 분개를 해주겠죠. 자, 여기 보시면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200이고요. 그 다음에 220 들어오지만은 20만원만큼은 나중에 국가에다 내야 되는 거니까 부가세 수금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2번입니다. 6월 24일 날에 미국 YNG사에 제품을 $10,000 해외에다가 직수출했죠. 여기 체크죠. 수출 대금 전액을 이달 말일 날에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했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에서 수출 신고일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필기하세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달러 문제 나올 때 수출 신고일은 절대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신경 쓰면 되죠? 선적일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과표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이 문제가 수출 실적 명세서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 과표를 구하는 달러 거래가 일어날 때 과표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죠? 선적일과 그 다음에 대금 회수일. 이게 다른 말로는 이제 환가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중 무슨 날, 빠른 날의 환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적일과 대금회수일 중 빠른 날의 환율을 선택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선적일은 24일이고 회수일은 30일이니까 빠른 날이 언제죠? 선적일이죠. 그러면 선적일의 환율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금은 30일 받기로 했으면은요, 물건을 판매한 날보다는 조금 더 늦게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 되는 거죠. 분개할 때는 외상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해보죠. 그러면 6월 24일 날에 매출에 뭐가 된다? 수출이니까 16번 수출. 품목은 제품이고요. 금액은 $10,000죠. 수량에다가 만졌고요. 만졌고, 자, 단가에다가 선적일의 환율. 얘가 빨랐으니까 1150. 그러면은 이렇게 과표를 계산해 주죠. 이때 수량 단가를 0 누르고 엔터, 0 누르고 엔터 지워주시면 완전 범죄되는 거고요. 자, 범죄는 아니에요. 네. 자, 거래처 누구입니까? 네, YNG였죠? Y 엔터, NG4. 자, 엔터 누르면 영수열 구분 가죠. F2 직수출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신고 번호 없으니까 무시하시고요. 자, 분계는 어떻게 했죠? 어차피 대금 회수는 24일보다 늦은 날짜 30일 날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전액 외상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판매한 거 맞고요. 자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YNG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6월 29일 날 당사는 영국 머티리얼사로부터 원재를 수입하고 수입 나왔죠. 인천세관 체크, 로부터 수입전자세관계안서 체크,
공급가 3천만원, 부가세 300을 수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를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하였습니다. 부가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만 하십시오. 네, 우리 그 수입세 관계하는 사람이 나오면은요, 유형 선택은 매입의 수입으로 보통 가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거래처는 세관이고요. 그다음보다 부가가치세 분개만 한다. 요 내용만 아시면은 거의 다 풀 수 있는 문제이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날짜는 6월 29일 날로 바꾸시면 되고요. 자, 수입도 매입이니까 매입의 수입세 연장서 수입 55원 가시면 되고요. 자, 품목은 원재료. 자, 부가세 분개만 하지만 공급가와 부가세를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공급가 3,000, 부가세 300, 거래처는 무조건 세관을 적으셔야 돼요. 머티리얼사를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전자에다 체크하고요. 분개는 부가세를 보통예금으로 이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전액 현금, 전액 외상 아니니까 3분의 혼합하시면 되고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수입도 매입이죠.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금 매입세액 300만 원 적어주고 이 매입세액을 납부하는 분개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을 줬으니까 나간다 대변에 보통예금 300만 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7월 10일 날 당사의 영업부서에서 매달 신문을 구독 중에 있고 전자신문사로부터 전자계산서 체크. 자, 신문은 면세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계산서입니다. 발급받았고요. 대금은 다음 달 20일 날 주기로 했습니다. 신문은 면세이고 신문의 광고는 과세인데 신문이니까 면세가 되겠네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돈을 쓰는 거니까 돈을 쓰는 건 무조건 매입이죠. 그러면 7월 10일 날 가겠습니다. 그럼 매입의 계산서니까 면세가 되겠죠. 53번. 자, 문제 보니까 신문이라 되어 있고요. 금액은 15,000원. 그럼 품목에다가 신문 적으시면 되겠죠. 금액은 15,000원.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전자신문사이죠. 전자계산서니까 전자에 체크하고 분개는 매달 20일 날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자, 우리가 신문을 구독 중에 있고 전자계산서를 받은 날은 10일인데 대금은 20일 날 주기로 했으니까 아직 안 주었죠. 그쵸? 그럼 이거는 안 주었으니까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차변의 이름은 뭐죠? 도서 인쇄비죠. 자, 신문값, 잡지 구입비, 명함 인쇄비 등등은 전부 다 도서 인쇄비죠. 영업부가 쓰는 거니까 800번대 도서 인쇄비, 차변의 비용 발생 분개하시면 되고 돈을 안 주었으니까 장사는 아니죠. 그럼 대변은 뭐다? 미지급금으로 분개합니다. 그래서 15,000원 부채 증가 대변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8월 11일 날 사업자 등록 중에 없는 비사업자 장결희 씨에게 제품 132만 원만큼을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현금 판매했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네요. 자, 현금 영수증이 키워드죠. 체크. 자,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22번 현금 과세로 가야 되겠죠. 자, 8월 11일로 가겠습니다. 자, 매출의 현금 과세에 22번 가시면 되고요. 자, 품목은 누구? 제품이죠. 금액은 132만 원인데 얘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밑자의 분전이니까 132만 원 그대로 암쳐보세요. 엔터 치면은 120만 원에 12만 원 잘라주죠. 그러면 놔두시면 되는 거고요. 거래처는 장결희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분개는 전액 현금으로 판매했으니까 1번 전액 현금 누르시면 되고요.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맞습니까? 제품 팔았으니까 맞죠? 그리고 차변에 현금 판매했으니까 현금이 들어온다. 그렇게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매일 매출 전표까지 마감을 했네요. ESC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의 부가세하고 문제 5번의 원천징수는 다음 강의에서 쌤이 풀이해드리고요. 자, 재무회계 결산 문제만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죠. 자, 결산 문제는 항상 쌤이 얘기하죠. 수동 분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동과 자동 분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수동과 자동 분기를 할 때 첫 번째는 뭐다? 수동을 먼저 하는데 일반연표에다가 12월 말로 직접 분기하시면 되고요. 자동 분기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다가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점수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분기 5가지 알고 있죠?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반드시 지원하셔야 돼요. 자, 수동과 자동을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뭐죠? 수동이죠. 2번 수동입니다. 3번 수동이고요. 4번 수동입니다. 자, 5번이 자동이에요. 5번이 자동이에요. 자, 5번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가 별표 하나 하세요. 자, 5번은 시험장 가기 전에 꼭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꼭 별표 치시고요. 설명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 주식은 매도강 증권이죠.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강 증권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 케이스를 보니까 이건 어떤 뉘앙스죠? 그렇죠. 예, 평가를 하라는 얘기죠. 평가. 그러면 19년도 12월 말일 현재 공정가치가 12,000원입니다. 근데 얘는 언제 구입을 했는가 하면은 작년 2018년도 12월 6일 날 구입했죠. 자, 쌤이 단기에 취득을 했으면 단기의 취득가액과 단기 말의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평가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얘는 작년에 구입을 했죠. 그쵸? 그러면은 전기 이전에 구입한 것들은 무조건 뭐다? 전기 말의 공정가치와 비교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문제가 전기 말에 그러니까 2018년도가 전기죠. 말의 공정가치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공정가치가 취득단가하고 같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취득단가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만 원짜리가 12,000원 되었으니까 2,000원 올랐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요. 자, 2,000원 올랐는데 근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몇 주죠? 50주죠. 작년엔 100주를 샀는데 지금 50주가 있다는 얘기는 중간에서 50주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판매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50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럼 2000주 곱하기 50주 하니까는 얼마 올랐습니까? 50, 10만 원이 올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오른 만큼을 이익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매도강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그만큼 증가했고요. 대변의 매도강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기타 포괄 손익누계 얘는 자본의 증가로 보시면 되는 거죠. 매도강증권의 평가이익은 플러스 자본이고요. 매도강증권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자본이죠. 얘는 플러스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 대변의 매도강증권 평가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산의 일반인표 띄우시고요. 자, 12월 31일 날로 가서 이제 수동공개 공개하겠습니다. 자, 매도항증권 10만 원이 올랐죠. 올랐으니까 차변의 매도항증권. 자, 이거 여러분 알고 있죠? 단기 매매가 목적이면은 밑에 건데요. 참 위에 거 이건데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178번이 되겠습니다. 투자자산의 코드로 분류해야 되겠죠? 자, 얼마? 10만 원이고요. 그러면 대변에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이익이 났으니까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자본을 증가시키면 된다 그 얘기예요. 됐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우리 배웠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과 손실은 자본입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하죠. 영업의 수익 중에서 임대료 계정에 10월 1일자로 입금된 600만 원이 2019년도 10월 1일부터 2020년도 10월 30일까지 1년간의 임대료로 일합니다. 음수로 회계 처리하지 말고 월알로 계산하시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일자로 입금된 600만 원이 있다는데 자, 10월 1일자를 한번 가볼게요. 날짜를 찾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요금이고 대변의 우리 회사 경리가 임대료로 분개해놨죠. 자, 요 화면을 그대로 쌤이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얘는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경리가 10월 1일 날에 세입자한테 월세를 1년치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음 연도 9월 말까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1년 12월치의 임대료를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왔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정말 이 임대료가 600만 원이 맞습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자 600만 원만큼이 1년 12달 치죠. 자 곱하기 어떻게 한다? 그렇죠. 12달이니까 월할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번 연도에 발생주에 의해 가지고 이번 연도 것만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번 연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끝나는 날이니까 요 10, 11, 12, 3개월치의 임대료만 수익으로 보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얼마 나옵니까? 15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이 돈을 받을 때 임대료는 얼마만 분기를 해야 되는 거죠? 150만 원만큼만 분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격리 분기를 해야 됩니다. 야, 격리야. 임대료가 600인데 600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아니다. 150이다. 그래서 150만 원만 놔두고 450을 제거해 버리자. 그렇게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2월 말일 날에 사변에 뭐죠? 임대료가 사라지죠. 얼마? 150 놔두고 나머지 얼마? 450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450을 우리가 이제 받은 돈인데 내년 걸 미리 받은 거죠. 그럼 내년 걸 미리 받은 걸 세입자한테 가가지고 세입자야 미안하지만 이거 내년에 출연 안 되겠니?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다? 선수 미리 받은 수익이다 해가지고 선수 수익으로 분계를 대변에 부채로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이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2월 30일 일날로 가셔가지고요. 결산 분계 마무리하죠. 그럼 차변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이 소멸합니다. 왜? 450은 내년 거기 때문이에요. 맞죠? 단기분이 아니죠. 그래서 150만 원만 놔두고 450이 소멸하고 자, 대변에 이 아이를 뭘로 분개한다? 그렇죠. 내년 거를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 수익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우리 경리가 그쵸? 10월 1일 날에 보통예금 받았을 때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분개할 수도 있지만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뭐다 부채로 잡아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의 케이스를 같이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2월 말일 날에 분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아무튼 우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단계 임대료는 150이죠. 그럼 대변에 임대료가 150이 임대료가 만약에 600으로 이렇게 분개되었다면은 150만 놔두고 450을 제거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변에 아예 150만 원만큼의 임대료가 분기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익을 전혀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로소 대변에 뭐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150만 원만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어떻게 하면 되죠? 미안하지만 150만 원만큼은 먼저 받은 수익은 아니다. 왜? 이거는 단기에 발생한 임대료니까. 단기분이다. 그래서 선수 수익 중에서 150만 원만큼은 단기분이기 때문에 미리 받은 게 아니죠. 미리 받은 게 아니니까 요 선수 수익을 150만 원만큼은 제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로 분개가 되어 있는 경우하고 선수 수익으로 분개가 되어 있는 경우하고 결산 분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네, 3번 외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화면을 보도록 하죠. 문제를 보시면 작년에 외화은행에서 15,000달러를 차입한 금액이 단기말 현재 외화생의 차입금으로 남아있고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15,000달러를 빌렸는데 그쵸? 이걸 지금 기말에 뭐 한다?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단기에 현재 시점이 요 시점이죠. 그쵸? 근데 전기에 언제 차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요때쯤에. 그럼 이때는 1달러의 환율이 얼마입니까? 1,000원이다. 그런 얘기죠. 1,000원. 근데 전기 말의 환율은요. 1,050원이라는 얘기죠. 그쵸? 근데 단기 말의 환율은 1,030원이에요. 1달러에. 근데 우리가 현재 위치해 있는 시점은 요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 달러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기말이 되게 되면은 항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단기 말에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돈을 우리가 단기에 빌려왔다면 차입한 그 환율과
단기 말의 환율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기에 비교했기 때문에 정기와 단기 사이에 결산이 끼어 있죠. 결산이 끼어 있으면 우리는 누구랑 비교한다? 전기 말의 환율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요? 전기에는 이미 차익과 기말 사이에서 50원만큼의 외화 환산 이익을 외화 환산 손실이나 이익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요 부분, 요 사이에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의 말의 환율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자, 먼저 장부를 볼게요. 자, 장부에는 15,000달러가 곱하기 환율 얼마? 전기 말의 환율과 비교하는 거죠. 그럼 전기 말의 장부의 환율은 1달러에 1,050원이니까 1,050원 곱해가지고 1,575만 원 있다는 얘기죠. 근데 평가해 보니까 이 15,000달러가 얼마? 현재 기말의 환율은 1,030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545만 원이 된 겁니다. 근데 얘는 채권이에요, 채무예요? 채무죠. 왜? 외화, 장기, 차입금이가 되어 있죠. 갚아야 할 돈이에요. 그럼 나는 1,575만 원 갚아야 되는데 달러가 내림으로써 1,545만 원만큼을 갚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 얼마? 30만 원만큼은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요게 이익이 났다는 얘기죠. 자,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무슨 이익?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수익 발생, 외화 환산 이익으로 분기를 하시면 돼요. 자, 얼마입니까? 네, 30만 원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잡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외화 장기 차입금에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가 누구였죠? 외화은행이었죠. 그래서 외화은행까지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장부와 평가액을 비교하는데 전기에 발생한 채권 채무는 전기의 말의 환율과 비교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1급 때 많이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갚아야 할 돈이 줄었으니까 이익이다.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업부가 5월에 구입한 소모품이 90만 원 있는데요. 결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20만 원이고 회사는 구입 시 모두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화면을 볼까요? 문제를 보면 영업부소가 5월달에 구입한 소모품이 있는데 이 90만 원 중에서 결산일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20만 원이죠. 그럼 봐봐요. 우리 회사의 경리가 이 소모품을 구입 시 모두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자변에 뭐 소모품비 비용이 발생 90 대변에 돈 주겠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현금이 90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모품 구입하면서 전부 다 아무튼 비용으로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모품 계정을 하나 그려요. 그러면 소모품 계정은 여러분들 차변이 항상 자산이죠. 차변이 창고죠. 그러면 소모품 창고 안에 얼마? 90만 원치의 A4 용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A4 용지를 사용해버리면은 뭐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이 되는 거고 사용 못하면은요 기말에 소모품 재고액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기말까지 사용 못한 게 얼마? 20만 원 있으니까 기말 재고액은 2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소모품비는 얼마나 얘기입니까? 90에서 20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70을 썼겠죠. 그러면 70만 원만큼이 소모품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소모품비는 90이 아니고 70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미안하지만 20만 원만큼은 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대변에 비용을 소멸시키는 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게 정답이죠. 대변에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얼마? 소모품비는 70만 원이니까 70만 원만 놔두고 20만 원만 긁어내면 되겠죠. 그러면 요 20만 원만큼은 창고에 남아있죠. 창고에 남아있으니까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잡으시면 돼요. 차변의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20만 원만큼 증가하더라 그 얘기예요. 끝입니다. 그래서 요 분계를 그대로 일반 전표에다가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날 차변의 소모품 자산으로 잡자 얼마? 그렇죠. 20만 원 잡아야 되겠죠. 안 쓰고 남아있으니까. 그럼 안 쓰고 남아있는 만큼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니까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을 대변에 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부가 쓴 거죠? 영업부가 썼으니까 800번대 소모품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수동 분계는 다 끝이 났습니다. ESC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5번에 자동 분계를 할 건데요. 자, 기말 재고액은 자동이죠.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자동 플러스 수동이에요. 이 안에는 수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 때 공부했죠. 자, 뭐 때문에? 간모 손실 때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내용을 하나 보고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우리 결사 문제에서요, 그 기말 재고액이 나오고 나서 간모 손실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반드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간모 손실은 잔고하고 수량이 맞지 않아 가지고 수량이 하락하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과 비정상 간모가 있죠. 정상 간모는 원가성이 있기 때문에 분개할 때 어떻게 하죠? 일단 수량이 하락했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의 재고 자산이고요. 다변의 이 아이를 원가성이 있으니까 매출원가라고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넣어준다고 했죠. 매출원가에 포함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변의 매출원가 얼마 이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간모일 경우에는요. 자, 대변의 수량이 하락했으니까 재고자산 감소하는데 중요한 거는 차변이 뭐다? 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이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산에 입력할 때는요. 자, 무조건 이 순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자, 첫째 퍼스트. 정상이든 비정상 관계없이 뭐다? 일단 실제 남아있는 수량의 금액을 입력하세요. 어디에다가? 자동 결산 문제에다가. 아시겠죠? 자, 이 금액은 어떻게 구하죠? 실제 수량에서 취득 단가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정상 간모가 있고 비정상이 있겠죠. 자, 정상 간모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비정상 간모만 일반 전표에다가 추가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12월 말일자로 수동으로 분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 뭐 재고자산, 간모 손실, 대변에 재고자산을 빼는 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고자산은 원래 장사 용도가 아닌 간모 손실의 용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저거에다가 8번 타개정 대책까지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기본 강의 때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세요. 자, 가셔가지고 자, 1월부터 12월까지 자, 놓으시면 되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제품에 대한 실지 재고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모된 수량 중 70개는 정상적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비정상입니다. 간모 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와 기말 제품 가액을 반영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다른 재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제품만 있다는 얘기죠. 제품만. 자, 그러면은 자, 쌤이 간모 손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요. 퍼스트 뭐부터 하라고 했죠? 실제 수량 금액을 자동 결산에 입력하라고 했죠. 그러면 실제 남아있는 수량은 330개고 취득원가가 만원이니까 곱하면은 33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330만 원이 기말 제품 재고로 남아있으니까 자, 자동 결산에 기말 제품을 찾으시면 돼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여기다가 330개 곱하기 만원 해가지고 330만 원을 먼저 넣으시면 돼요. 이게 퍼스트예요. 그리고 이제 세컨드, 이제 수동 결산에다가 수동 결산으로 이제 일반 전표에 분개를 하면 되는데, 자, 우리는 비정상 간모만 분개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간모 수량이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500개인데 실제는 몇 개? 그렇죠. 330개죠. 그럼 500개에서 330 빼면은 170개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문제 보면은 정상 간모가 70개나 나와 있으니까 70개는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비정상 간모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100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100개가 비정상 간모니까 100개에 대해서 공정가치 만원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개에 대해서 만원을 곱하게 되면은 100만 원이죠. 그러면 그 100만 원을 12월 31일자에다가 요분개 하는 얘기예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100만 원, 대변의 제품.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다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 일반 전표에 12월 말일자로 다시 갑니다. 가셔가지고 차변에 뭐 비정상 간모에 대해서는 재고자산 간모 손실 100만원 공개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누가 줄었습니까? 제품이 줄었죠. 그건 제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한다. 예,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항목은 없죠. 그래서 제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조별 안에 몇 번, 8번 타개정 대책을 반드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동은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 예수집 빠져나오시고요. 자동 결산도 더 이상 할 건 없으니까 마지막에 나올 때는 점표 추가 잊으시면 안 되겠죠. 클릭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결산 분계 완료까지 확인을 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문제는 마감을 했고요. 이 결산 문제에서는 중요한 게 뭐 다른 건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없었고 5번에 있는 이 내용을 별표하시고요. 시험 치기 전에 반드시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푸실 때 퍼스트 실제 금액을 먼저 자동에다가 입력을 하고요. 정상, 비정상 관계없이 전체 금액을 그 다음 세컨드 뭐다? 비정상 간부만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공개한다는 거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재무회계 1, 2, 4번 문제는 다 마감을 했고요. 파트 3, 파트 5 부가세 원천세는 다음 강의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